안녕하십니까. 진로진학의 나침판의 신동입니다. 오늘은 컨설팅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어제 밤 9시 반쯤이었나요? 제 생각이 그런데 9시 반쯤에 한 학부모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전에 상담했던 학부모인데 통화를 하다 보니까 1시간 정도 통화를 했더라고요. 학생들이나 학부모나 사실 들어도 그죠? 샘 같은 얘기이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왜냐하면 저 또 학교에서 얘기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어, 이 컨설팅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면 컨설팅을 하는데 뭐 6개월에 뭐 450만 원, 뭐 3개월에 180만 원, 또 막 굉장히 많잖아요. 컨설팅 하기는 매우 쉬운 일이라고 혹시 생각하세요? 컨설팅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또 하나는 그 말에 대한 책임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컨설팅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특히 이제 일부 어떤 컨설팅 업자는 아이들을 뭐 서울대 의대나 의대만 보내주기 위해서 서류 자체를 의대에 해당되지 않는 애들은 아예 받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대 뭐 이제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얘가 갈 것 같다라고 생각한다면 컨설팅을 받는 것이고 못 간다라고 하면 저는 좀 요즘 너무 바쁩니다 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시키죠. 드랍 시킵니다. 저의 경우는 이제 전혀 그렇지가 않죠. 이유는 제가 이제 컨설팅을 하긴 하지만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홍보하지도 않을 뿐더러, 뭐라고 하죠? 아무래도 이제 기사를 쓰기 때문에 거의 웬만한 것들은 이렇게 이제 기사로 쓰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 자주 학부모들이 와서 이제 얘기를 해주게 되면 이제 본격적인 컨설팅이 아니니까 몇 년 전에 본격적인 컨설팅이 아니니까 요 앞 근처에 있는 커피숍이나 이런 데 가서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 드리는데 늘상 제가 동작이 빠르다 보니까 제 커피값을 제가 내는 거예요. 물론 학부모님들이 내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동작이 빠른 걸 어떡합니까? 그래서 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학부모들을 직접 안 만났죠. 만나면 안 되겠구나. 왜냐면 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그 학부모는 얼마나 궁했으면 이렇게 찾아왔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있다 보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시간에 그 아이에 대해서 제가 인터뷰하는 것도 아니고 또 어쨌든 다 퍼주면서 내 지식을 다 퍼주면서 얘기한다 그래서 그 학부모가 물론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100% 저의 말을 신뢰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다 거의 그냥 제대로 다 지켜서 합니다. 이러면 이제 결과도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일부 학부모님들은 머리를 더 쓴다고.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제 공짜로 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디 가서 컨설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놓고 제 얘기를 덧붙여서 하면 좋은데 그 사람이 말빨이 워낙 좋은지 이 그러니까 제가 해드린 거는 공짜잖아요. 제가 무료로 해드렸으니까. 그런데 이 학부모는 어디 가서 돈 주고 한 컨설팅에 그 말을 듣고 대학을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제가 참 허기지잖아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아예 제가 공짜 컨설팅은 다시는 안 해주겠다 라고 그러고 이제 컨설팅을 안 했습니다. 안 하다가 명문대책 나오고 난 이후로 이제 학교에서 워낙 많은 것은 아니지만 꽤 많은 곳에서 어쨌든 이제 교사들 대상으로 강의를 좀 해달라는 요청도 있었고 또 일부는 아예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컨설팅 자체를 좀
완전히 위탁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컨설팅 이제 했는데 문제는 이런 거잖아요. 그 아이가 1학년이나 2학년 때 저한테 컨설팅을 받고 여전히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해오고 해가면 좋은데, 이 어디는 꼭 그 예를 들어 뭐 성적이 뭐가 어떠니 Z 점수가 어떠니 저떠니 뭐 사실 알다가도 모를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의 의식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명문대책에 써놓은 것처럼 그렇게만 기록되나도 Z 점수 다 소용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 평가하기가 매우 곤란한 학생들이 너무 많은 거죠. 뭐가 평가하기가 곤란한 거냐면, 아이들은 뭐 보고서 활동하고 그러니까 창체 활동에 뭐또 하고 세특 활동에 뭐뭐뭐 거의 엇비슷해요. 그러니까 입학사정반들이 항상 하는 말들이 이런 거 있죠. 아, 애들이 거의 엇비슷합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교사들이 기록하는 방법, 학생을 평가해주는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명문대책처럼 그렇게 써놔 있으면 Z 점수나 이런 건 싸그리 없어집니다. 꼭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Z 점수는 중요한 참고 자료이긴 하죠. 그 학교를 평가할 때. 그렇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이 학생이 갖고 있는 역량 자체를 뛰어넘을 만큼의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건 역시 그 Z 점수조차도 여러 10가지 역량 중에 한 가지만 충족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엇비슷한 학생부를 가져와 놓고 평가하라고 하면 입학사정관들이 뭐 다른 거 없어? 하다 보니까 Z 점수야. Z 점수? 뭐 연대가 하니까 어디도 하고 그거 했다고 하자고. 근데 그것이 그 아이의 역량을 평가하는데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한 가지에 지나지 않는데 어떻게 그 평가가 제대로 되겠어요? 결국은 많은 교사들에 의해서 평가된 그 아이가 수업 시간에 배워야 하는 역량, 꼭 필요한 역량, 꼭 이 아이가 습득하고 졸업했어야 하는 역량을, 그게 비판적 사고력, 분리력, 분석력, 종합적 사고력, 대안제시력, 창의력, 이런 것들이 우수할 때, 매우 뛰어날 때, 또 발표가 매우 인상적이거나 뭐 이런 것들의 합이 결국은 그 학생을 다른 학생부와 전혀 차원이 다른 학생부로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그것만 써놨다고 그래서 그러면 다 합격하냐? 꼭 그렇지는 않죠. 하지만 제가 여러 학생부를 그동안 비교 분석해보니 이러이러한 비교 분석법이 있어서 처음으로 정말 우리 학부모들에게 우리 아이의 역량을 평가하는데 매번 깜깜이라고 하지 말고 제발 이 책을 읽어보고 깜깜이라는 표현은 하지 말고 그 역량이 얼마만큼 있는 것인지를 제대로 이해해라. 그러면 아이가 어느 대학을 갈 수 있는지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12명의 학생부, 72개 대학에 지원한 그 학생부의 합격과 불합격의 학교를 놓고 이제 이렇게 우리 학부모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이러면 평가가 가능하죠. 그러면 숭실대 간에, 세종대 간에, 또 중앙대 간에, 경희대 간에, 연대 간에, 고대 간에, 서울대 간에, 한양대 간에, 이런 정도의 건국대 간에, 이런 거의 합, 또 동국대 간에, 이런 것들의 합에 그것을 학교생활 기록부를 넣어줌으로써 학부모나 교사들이 어느 대학 가는지를 알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책인 거예요. 명문대 합격생 학생부 대공개가. 그런데 이제 이 책을 제가 줬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 다 읽는 건 아니잖아요. 매년 어떤 학교의 경우에는 단체로 70권, 100권을 사서 매번 교사들에게 배포를 합니다. 하라고 그랬더니 지난번에 왜 개정판 안 냈냐고 하면서도 또 구판을 제가 워낙 많이 찍어놔가지고요. 단가를 아끼려고. 그래서 어찌됐건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평가에 대한 방법이나 기술에 대한 방법들이 가능한 한 제가 얘기한 방식으로 기술되어 있다면 합격률이 확 높아지는 것이고, 그것에 의해서
대학이 어느 대학 갈 수 있는지가 평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대학 갈 수 있는지 평가가 불가능한 것들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대학교에는 그 평가가 오는 것들이. 왜냐하면 고만고만하게 전교 1등에서 10등, 5등, 1등에서 5등, 5등에서 10등 이런 아이들이 너무 빡빡하게 그와 유사하게 기록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거의. 왜냐하면 교사도 창작하기는 어려우니까 아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최대한 뭔가 기록해 주려고 하고 한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못하는 교사들도 분명히 있죠. 공부 안 하는 교사들인데 그걸 어쩌겠어요. 하지만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제 그렇게 해놔서 아이들의 평가가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평가할 때는 내신 성적이 있다면 내신 성적만으로 그 학생의 역량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물론이 아니라 거기에 모의고사 성적까지 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신 성적이 1.2등급, 1.5등급이었다고 한다 하더라도 모의고사 평가가 그 수준이하고 한참 못 미치게 되면 예를 들어 3, 4등급 나온다. 그러면 그 아이의 역량이 뛰어난 게 아닌 거예요. 이 성적 때문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 아이를 만나봐도 수준차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 수준차가 나니까 걔를 좋은 대학에 보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뭐라고 해도. 그런데 역량이 커진 아이들은 내신 성적도 좋지만 모의고사 성적도 거의 그것에 준할 만큼 올라와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러니까 얘 봐라. 얘는 그러면 뭐뭐뭐 활동을 더 하게 되면 근데 그게 그 아이가 이미 갖고 있는 역량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끄집어 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은 뭐 여러 가지 기사들이나 또는 또 우리 메이저 언론사에 나온 거를 더 많이 신뢰하는 것처럼 제가 보기엔 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에듀진 기사 보세요. 근데 어찌됐건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성적도 뛰어나면서 112를 찍으면서 내신도 112를 찍었다. 걔는 진짜 똑똑한 애인 거예요. 실제로 갖고 있는 역량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가 역량을 키워주는 거에 매우 부합하지만 그것이 내신 성적과는 일치하지 않더라. 그게 모의고사 성적과는 어느 정도 일치하지만 모의고사 성적이 또 좋은데 내신이 처지는 경우가 있죠. 그것은 좋은 고등학교에서 나오는 현상 아니겠어요? 뭐 특목고나 자사고나 뭐 이런 경우. 이런 경우에도 아이들이 역량이 그만큼 그러니까 성장하지 않았던 것들이 있어요.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이제 그것을 자신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신감이나 확신이나 또 자긍심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아이가 모의고사에서 112 122 또는 211 이렇게 찍어놨다고 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일반고에 가면 전교 10등이든 20등 안에 들어가면 사실은 5등 안에 들어가면 사실은 역량이 이 갖고 있는 자신감이나 이런 것들이 매우 있으니까 사실 애가 굉장히 똑똑하게 보여요. 같은 말을 해도. 실제로도. 그러니까 제가 특목고 자사고 가는 게 썩 좋은 것만은 아니다. 물론 수능으로 갈 때는 특목고 자사고 가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은 꼭 그렇지가 않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건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자긍심, 자부심, 이런 것, 확신, 이런 것들이 더 크게 이 학생의 역량을 키워주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러니까 제가 늘상 아이들에게 자신감 줘라, 뭐뭐 줘라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이 컨설팅 얘기하다가 너무 딴 쪽으로 센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근데 어찌됐건 어젯밤에 이제 그렇게 전화가 와서 원래 그 학교에서는 걔를 숭실대 가고 일일이 대학을 너무 얘기하면 인하대 가고 숭실대 가고 이러라고 그랬다 그래요. 근데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성적이 매우 높게 뛰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아이가 이전에는
무슨 보고서 활동이 사실은 뭐 2학년 때부터 또 더 많이 했으면 좋았겠지만 일단은 이제 몰라가지고 그렇게까지 썩은 안 했던 것 같지만 이제 엄마가 이 방송을 오랫동안 들으시면서 이제 뭐 조언도 했고 뭐 그러다가 상담도 왔고 이래서 이제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 보고서 활동들을 몇 가지를 쭉 해놨어요. 근데 뭔가를 했더니 그러니까 뭐죠? 자소서를 써왔는데 자소서에 써놓았던 여러 가지의 그 기입되어 있는 여러 가지 딸랑 한 가지 제가 뭐 인성, 전공적 합성, 발전 가능성, 학업 역량 이런 거가 써 있기도 하지만 그 써 있는 내용이 매우 적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정황을 비추어 볼 때 이 아이의 학업 역량이 매우 뛰어날 수 있다. 뛰어나다라는 건 아직 더 모르겠어요. 더 대화를 해봐야 되지만 어찌됐건 매우 뛰어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증명이 된 거죠. 이제 이러니까 그렇다고 하면 아이를 아직은 뭐 그 원서는 9월 며칠에 넣지만 뭐 나중에 면접이 늘 때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로 있을 수 있죠. 더 많은 시간이 있죠. 그러니까 이때 뭐 예를 들어 이제 물리 예를 들어 물리학과나 기계공학과 가면 거기에 준하는 뭔가 이제 준비를 제대로 하면 아이의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 시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제 공부 방법이 가장 큰 게 이제 수능 준비를 계속해 가는 거죠. 가면 수학이나 물리나 어쨌든 그 방면에 그러면서 이제 면접 준비까지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아이가 이제 계속 그 이제 학교에서는 이렇게 너무 낮은 대학만 얘기하고 아니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전체 평균 1, 2, 3학년에 전체 평균 그 대학만 얘기하니까 아무래도 낮을 것 아니겠어요. 근데 저는 맨 앞 고3 때 취득했던 1.3등급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1.2등급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이런 평가가 가능합니다. 내신만 가지고 그러느냐? 그게 아니었죠. 분명히 얘기했지만 아까 자소서를 제가 너 이거 써라고 해서 걔가 가져온 것이 아니라 제가 뭔가를 얘기했고 그 아이가 어쨌든 뭔가를 해서 거기에 준해서 써왔는데 그 내용 자체가 매우 우수하게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자소서가 왔으니 그렇다면 이 아이의 역량이 매우 뛰어난 게 분명해 보이니 훨씬 더 높은 대학을 지원해도 가능성이 열려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기법들을 활용해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거죠. 아이하고 컨설팅 아니 그때 상담 와서 1시간 반, 2시간 정도 상담했던 것 같은데 해놓고 어제 또 1시간 하고 그래서 내가 그 아이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야, 너 니네 엄마한테 고맙다 그래?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냐면 사실은 그 엄마하고의 인연이 없었으면 그런 제가 뭐 전화를 왜 따로 받아요 그 밤에 굳이 그죠? 그냥 서로 간에 계산이 끝난 거잖아요. 컨설팅이라고 하는 게 내가 페이했고 내가 그 페이만큼 얘기해줬고 하면 그걸로 끝난 거지만 또 제가 컨설팅하는 목적이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의 컨설팅 목적이 아니라 홍익인간의 정신으로 컨설팅을 하고 있다 보니까 물론 뭐 페이는 받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의 역량을 키워주는 방법으로 또 그 아이 거를 이렇게 해주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그 밤늦게 그렇게 이제 상담을 했죠. 하면서 이제 뭐죠? 뭐 서울대 뭐 포스텍 디지스트 이런 데 다 넣으라고 했습니다만 그죠? 숭실대 인하대 가래가 그 위에 서울대 또 뭐 이렇게 더 좋은 대학 성대 뭐 더 좋은 대학이라니까 사실 좀 그렇습니다. 대학이라고 하는 게 더 좋고 나쁨이 분명히 존재하긴 하지만 참 말하기 참 그래요. 그죠? 어떻게든 좀 더 유명한 대학을 가는 게 이제 좋긴 하니까 어쨌든 이제 그 아이하고 이제 그런 대화를 하면서
아이는 계속 의심스러울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이렇게 해도 될까요? 아닐까요? 아닐까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1시간이 훌쩍 되더라고요. 이제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오늘 굳이 꺼낸 이유가 있습니다. 또 컨설팅에 대한 얘기를 꺼낸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한 학부모님이 우리 사무실로 전화가 왔는데, 학교 선생님입니다. 중학교 선생님. 그런데 이제 그 중학교 선생님이 자신의 제자들을 위해서 책자를 나침판 정기 구독권을 아이들에게 이렇게 한 권 선물해서 괜찮은 학생이 있는데 그런가 보다 해서 이제 한 권을 선물했다고만 이제 생각을 했겠죠. 저희 직원도. 근데 또 얘기하다 보니까 또 한 권을 또 주고 또 선물해주고 또 선물해줘서 5명인가 6명에게 그 나침반 정기 구독을 그 선생님이 자기 개인 돈으로 내서 그 학생들에게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 학생들은 누군데 그랬더니, 그 학생들은 자신의 제자, 그러니까 중학교 제자죠. 중학교 제자 중에 졸업한 아이들 중에 가정이 어려운 학생, 단순히 어려운 학생에게 준 것이 아니겠죠. 단순히 어렵지만 정말로 열심히 발버둥 치는 아이들, 그죠? 더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해서, 더 큰 꿈을 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자기가 페이를 하고 돈을 내서 이 나침반 정기 구독을 계속 시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며칠 전에 한 2-3번 오갔을 때 이제 우리 직원도 이상하니까 그 학부모, 그러니까 그 선생님하고 이제 대화를 했을 거다네요. 뭐가 어떻고, 자녀는 지금 몇 학년이고 뭐 이런 얘기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랬는데 어제 아침인가 그 전날인가 그 학부모 그 선생님에게 여차저차한데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아이 학교생활 기록부하고 뭔가를 이렇게 보내달라고, 컨설팅 해드리겠다고 말씀드려서 이렇게 얘기했나 봐요. 근데 제가 이제 웬만하면 아까 그런 이유들로 공짜로 컨설팅을 절대 안 합니다. 이것은 학부모님한테 냉정하게, 사실은 뭐 해드릴 수도 있는 거죠, 냉정히 따지면.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이 컨설팅을 내가 돈을 내고 오는 사람과 돈을 내고 오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가장 중요한 건 몰입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의 얘기를 들어줄 자세가 안 되어 있어요. 이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성과도 제가 말한 것처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짜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저의 컨설팅을 먹혔을 때, 제가 얘기를 했을 때 그 컨설팅이 제대로 적합하게 먹혀서 이 학생이 실제로 실천해서 그 원하는 대학에 가게 컨설팅을 해줬는데, 여기는 공짜니까 이 학부모나 이 학생도 몰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러니까 안 먹히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그 몰입까지는 안 갔거든요. 몰입 단계에 예를 들어 돈을 내고 오면 이제 몰입이 돼서 왔죠. 내가 이것만큼 꼭 물어보리라, 이것만큼 꼭 뭐뭐 하리라, 이러면서 막 요소를 정해갖고 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거의 베개 상태에서 오게 됩니다, 저한테. 하지만 공짜일 경우에는 베개 상태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한번 물어보지 뭐. 그러니까 한 80% 정도의 몰입의 단계에서 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의 여지가 있죠. 이 여지만큼 이 학부모는 다른 데 가서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 몰입이 안 되니 당연히 공부 집중력 있는 애가 잘 되잖아요. 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이 컨설팅이 설령 저한테는 공짜로 다시 해달라고 하기 미안하니까 컨설팅은 또 직접 하지도 않고 하니까 어딘가에서 컨설팅 듣고 와서는 그것대로 해버리고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컨설팅 가면 다 떨어지냐,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하필 그 학부모 간대에 그 컨설팅 하시는 분이 뭐 제대로 못했겠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아까 그 선생님에게 이제 그런 중학교 선생님에게 이제 그렇게 부탁을 했고, 그러니까 부탁이란다. 그래서 이제 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워낙 이게 대인관계 능력이 좋아요. 우리 직원이. 어쨌든 가져왔는데, 이, 이 창체 활동가 2학년이었나? 1학년인지 2학년인지 까먹었습니다. 어쨌든 그 창체 2학년이겠네요, 지금. 2학년이고, 이 모의고사 성적과 내신도 있었나? 내신은 없었던 것 같은데, 있었나? 내신도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모의고사 성적이 뭐 너무 뛰어나고요. 또 하나 그 아이가 상을 받았다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상 기록에 대해 우리 학부모님들 보면 수상 기록에 매우 집착하고 계시던데, 수상 기록이 뭐 필요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제 수상 기록을 이렇게 보내왔는데 걔가 뭐 자소서 대회 같은데 1등을 했다 그래요. 저는 이제 1등을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소서도 같이 보내왔어요. 근데 1학년 1학기 때 자소서? 네, 1학년 1학기 때 자소서. 그러니까 자소서 대회에서 뭐 2등인가 3등인가 해서 이제 했다고 하면서 자소서를 1학년 1학기 때 1학년 1학기와 1학년 2학기 때 각각의 대회가 있었고 거기에서 이제 상을 받은 거를 딱 봤는데 아이가 뭐 진로는 아직 확실히 정해져 있지 않지만 의대 기초의학 어쩌고저쩌고 이게 써 있는 건데 기초의학 어쩌고저쩌고 써 있어도 결국은 결국 의대인 거죠. 의대인 겁니다. 그리고 아이는 뭐 충분히 역량이 있어 보이고 충분히 합격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다 좋은데 이 뒤쪽에 이제 세특사항을 안 보내왔어요. 그러니까 앞쪽에 제가 그 아이 역량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아이가 기록해 놓은 자소서의 내용들에 보니까 오히려 1학년 2학기 때보다 1학년 1학기 때가 더 우수하게 그 아이가 써놨던데 그게 그 차이예요. 예를 들면 1학년 1학기 때 거는 뭐 서연고 서성한급이라면 한중까지 서성한 그렇게 얘기하면 좀 그러네요. 어찌됐건 매우 최상위권이라고 한다면 1학년 2학기 거는 그보다 처진 한 3-4개 대학 뒤쪽에 있는 대학을 갈 만한 자소서였습니다. 만약에 그걸로만 이제 평가를 한다면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거죠. 만약에 그분이 페이를 한다고 했다면 그 선생님이 이 방송 들을지 모르겠네. 근데 그 학부모가 만약에 돈을 내고 하는 컨설팅이었다면 당연히 그죠. 자소서뿐만이 아니라 세특사항까지 다 보내왔을 것 아니에요. 근데 세특사항은 뭐 어떤 이유론가 안 보내왔고 창체 활동을 보고 네가 유추해봐라 뭐 이거 아니에요. 물론 뭐 그런 의도로 보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뭔가 또 다른 이유로 보내오지 않은 건 맞지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확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뭐 아이는 우수하니까 뭐 상담도 해드릴 거고 물론 우리 직원이 그 선생님의 마음 씀씀이 때문에 해준다고 한 거니까. 그런데 저는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뭐 있겠어요? 제가 가장 큰 게 자존심뿐이 없는데 자존심뿐이 없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건 그런 이 자존감 이게 매우 강한 사람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해줄 때 해주고 싶은 것이지 내가 해주고 싫은데도 그러니까 이런 영상 역시 제가 이렇게 뭐라고 하죠? 하는 거지 누가 뭐를 했다 또 어떤 학부모님이 뭐 또 해주세요 할 때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마음이 동하기 때문에 해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컨설팅에 대한 뭐 전체적인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이것도 한도 끝도 없네요. 어찌됐건 우리 학부모님들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이의 역량은 기본적으로 역량을 키우고 뭐한 것은 학부모와 학교와 그 학생 개인이 갖고 있는 역량인 거예요. 컨설팅은 정말로 이만큼의 역할인 거죠. 다만 방향성을 제대로 가르쳐 주는 거죠. 이러니까 뭐 저의 영상을 이렇게 많이 봐주시는 거 그것은 물론 뭐 저한테도 고마운 일이지만
우리 자녀의 성장하는데 정말로 커다란 자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아이가 정말로 역량을 키우는데 더 집중해 주면 아이가 훨씬 더 뛰어난 아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내신과 모의고사에 대한 얘기도 잠깐 해드렸잖아요. 아, 이거 벌써 30분 넘은 것 같은데 너무 기네요. 어찌됐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늘 뭐 브이로그의 형식처럼 컨설팅에 대한 이것저것 얘기인데 물론 뭐 제가 얘기한 컨설팅의 극히 일부만을 가지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어느 날 이렇게 보면 사실 이 방송을 보는 모든 학부모에게 다 무료로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죠. 하지만 그러면 효과가 없다니까요. 참 이게 핑계 아닙니다. 핑계가 아니라 진심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어느 경우든 정말로 저는 학종형 인재를 좋아하거든요. 우리 직원들에게도 항상 하는 말입니다만 우리 학부모님들도 학종형 인재로 자녀도 키우지만 본인 스스로도 그런 사람으로 계속 더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